아파트 버블 폭락 초입, 단지별 현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준금리가 급속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21년 7월에 0.5%, 19년 11월에 이제 기준금리 낮춘 다음으로 쭉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불과 1년이 안 돼서 1.75%까지 올랐죠. 1.75% 금리는 그 1.5에서 1.75로 18년 하반기에 올렸을 때 집값이 20% 정도 급락을 했었었죠. 실거래가 시세 기준으로. 즉 1.75% 금리는 그 당시에도 버텨내기가 힘든 금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떻죠? 저 0.5% 저금리에서 수많은 영끌 수요들이 자산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1.75까지 올라갔다. 여기서 추가로 1.75에서 기준금리는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지금 현재 시장 전망이고, 보시면은 저금리로 인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죠. 그러면 급격한 자산 시장의 가격 오름이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가격이 오르고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죠. 거기서 금리 인상이 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흡수가 됩니다. 왜냐면 싼 가격에 돈을 빌려서 자산시장에 투자를 하다가 돈이 비싸지는 거죠. 금리를 인상하면은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유동성이 흡수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주식, 코인, 아파트의 버블이 폭락이 되죠. 코스피 어떻게 됐죠? 작년에 누구나 다 주식 계좌 만들어서 주식한다 이렇게 했었죠. 3,000을 넘고 뭐 3,500 코스피 간다, 삼성전자 10만 간다 하다가 지금 고점 대비 약 30% 정도 빠졌죠. 2,492까지 떨어졌고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도 1년 반 이전 수준의 가격으로 회귀가 됐습니다. 즉 주식, 비트코인, 이런 암호화폐, 이런 자산시장들, 즉 유동성이 큰 자산일수록 더 반응이 빨리 나타나는 거죠. 반면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이제서 조금씩 하락이 더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5주 연속 하락했다. 89.4인 거죠. 사례를 한번 보자면은 대구죠. 이편한 세상 범어를 보시면 이 대구 같은 지방은 조금 더 하락이 빨리 시작했어요. 보시면 20년 7월부터 급등을 한 다음에 지금 이제 하락 폭이 이미 급등하기 전 시세까지 내려와 버렸죠. 9.5억 요 정도 선까지 갔다가 이미 이제 급등하기 전 시세인 7억 조금 아래 정도 선까지 실거래가가 나타나 있죠. 7억 가까이. 그 말인즉슨 대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반년에서 1년 정도 후면은 이미 급등하기 전 시세까지 다 하락한다고 보실 수 있어요. 요렇듯 급등한 시세가 뭐 불과 1년도 안 돼서 다시 원래 가격으로 회귀를 해버렸죠. 요게 대구의 지금 현재 상태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세종이죠. 세종 같은 경우도 대구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아직까지는 하락폭이 대구만큼은 되진 않고 있고, 물론 단지별로 좀 다르겠지만 보시면 고점을 찍고 지금 뭐 저점 대비해서 뭐 거의 중간 정도죠. 즉 1년 하락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향후 1년 하락하면 19년 7월 정도 시세인 급등하기 전 시세까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겠죠. 이런 상황이고,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거래가 빈번히 일어나진 않는다. 그리고 기준금리는 계속 오를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아파트 가격은 더 내려갈 요인이 많겠죠. 서울이죠. 강동구의 선사 현대아파트인데 앞서 보여드린 대구나 세종처럼 아직까지는 하락폭이 엄청 크진 않아요. 하지만 보이시죠? 고점 12.6억 정도를 찍고 최근에 실거래가 뭐 11억대 정도까지 떨어지고 뭐 최저 매물 시세도 11억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보시면 저 실거래가 10.35억이 최근 실거래가인데 12.6억에서 10.35억이면은 뭐 20%가 떨어진 거예요. 네.
물론 급등하기 전 시세인 저 19년 7월 달의 시세 한 6억대 정도까지는 아직 많이 떨어져야 되겠죠. 아직까지 30% 정도 더 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자산시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파트 하락장은 돌입한 지 수도권엔 반년이 됐다. 반년에서 이 정도면은 하락장은 깁니다. 아파트 하락장은 보통 짧아도 2, 3년이에요. 길면은 8년까지 갑니다. 즉 2, 3년에서 8년은 이 정도 하락폭으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2, 3년만 떨어져도 저 19년 7월에 급등하기 전 시세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강동 롯데캐슬 더 퍼스트,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16.5억 정도까지 간 아파트가 뭐 많이 떨어졌죠. 지금 보시면은 20% 정도 떨어진 걸로 보이네요. 동탄 아파트는 어떠죠? 동탄 같은 경우도 이미 급등한 시세의 절반가량을 반납을 했어요. 불과 뭐 반년 만에 그런 거죠. 물론 급등하기 전 시세까지는 조금 더 빠져야 되겠죠. 하지만 반년에서 이 정도 빠졌고,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상승 중이고, 거기에 아파트 하락장은 빨리 끝나지 않는다. 아무리 짧아봐야 2, 3년은 하락해야 된다. 반년에 이 정도 하락폭이면 2, 3년이면 급등하기 전 시세까지 충분히 하락하겠죠. 송도 아파트는 어떨까요? 송도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동탄과 유사한 흐름이고, 최고점 9억 가까이 찍고, 지금 현재는 6억대 6.5억까지 지금 떨어졌죠. 9억에서 6.5억이면은 뭐 거의 30% 가까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20% 정도 더 조정을 받으면 급등하기 전 시세까지 떨어질 수 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다. 0.5%의 저금리의 유동성이 지금 1.2%로 기준금리가 올라서 1.25%포인트가 오른 거죠. 유동성이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시장이죠. 자산시장의 폭락이 초입이다. 그 중에서도 아파트는 이제 하락 사이클이 긴 편이기 때문에 하락장 돌입한 지 반년이 됐고, 통상적으로 짧아도 2, 3년은 떨어지고 길면은 8년까지 떨어진다. 그럼 다음 내 집 마련의 적기는 언제일까요? 지금까지 보신 그런 주요 지표들 대비해서 저점 시기가 언제인지 봐야 되는데, 고점 대비해서 최소 40% 하락 정도가 이제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마련 적기겠죠. 시기로 따지면은 수도권 아파트는 19년 하반기 정도의 시세까지 떨어진 곳, 그때부터는 구매를 해도 무릎에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리스크가 없다. 그래서 그 시기에 가격을 기다렸다가 구매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집 마련 언제 하지 부동산 가이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